푹푹 찌던 여름도 지나가고 어느새 하늘이 높고 마른 살찌는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가을이 되면 무엇이 가장 하고 싶나요? 저는 연갈색 트렌치 코트, 따뜻한 케이블 니트를 입고 여유롭게 책을 읽고 싶습니다. 행복한 상상과 함께 옷장을 열어보니 어쩐지 작년에 샀던 코트는 촌스럽게 느껴지고 괜히 새로운 옷이 자꾸만 사고 싶어지네요. 새학기를 시작하며 동기들과 밥도 먹고 새로운 옷도 사고 교재도 구매하다 보면 어느새 지갑은 얇아져 있죠. 통장 잔고를 보며 내 소비 습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자책하기도 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올바른 소비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번 사색의 밤에서는 대학생들의 소비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86회 대학생, 너 돈 많아?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스튜디오는 언제나 오네요.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입니다. 우리 패널들과 함께하는 두 번째 녹음인데요. 다들 새학기에 적응은 잘 하셨나요? MC님부터 말해볼까요? 저요? 저는 어차피 수업을 하나밖에 안 듣기 때문에 뭐 적응하고 말 것도 없이 그냥 집에서 있다가 학교 한번 가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진짜 어렵다. 지디님은 어떠신가요? 저 진이는 다들 부러우실 거라 생각해요. 저 휴학생인지라 진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 말해보자면 저는요 팀플이 4개고요. 와. 그다음에 저는 동아리 활동하는 게 많아요. 사실 오늘도 여기 그 팀이 아니죠 저는. 저는 또 대타러 온 건데 다른 팀, 그러니까 다른 동아리에서 원래 일을 했어야 됐는데 여기에 좀 더 오고 싶어서 일단 거기는 안 간다고 하고 여기에 왔고요. 잘 적응했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지금 친구들하고 그 공강 시간이 하나도 안 겹쳐요. 진짜 하나도 안 겹쳐요. 그 전공 같이 듣는 애들이랑. 그래서 이제 혼밥 아주 잘 적응했고요. 혼밥 잘하는 법 익혔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일단 제가 공강 시간이 다 2시간이거든요. 절대 밥을 그 공강 처음부터 먹으면 안 돼요. 1시간을 자고 그 다음에 밥을 먹던가. 저는 또 운동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랬지만 이제 수업이 10분이라도 빨리 끝나면 헬스장에 빨리 달려가서 옷 빨리 갈아입고 운동 빨리 하고 밥 먹고 수업을 듣고 왔습니다 오늘. 갓생을 사시네요. 아닙니다. 역시 제이. 저 빙봉은요. 제가 1년 휴학을 하고 한 학기를 교환학생을 갔다 왔는데 1년 휴학하기 전에 막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할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올 대면 자체가 저는 처음이어서 사실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데만 해도 체력이 진짜 엄청나게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막 3시간 동안 집중해야 되고 이런 게 많이 낯설긴 하지만 그래도 차츰 잘 적응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들 잘 적응하고 계신 것 같네요. 저는 개강하고 돈을 정말 많이 쓴 것 같아요. 동기들이랑 밥도 사 먹고 교재도 사다 보니까 남은 돈으로 월말까지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저희 이번 사색의 밤 주제가 마침 대학생의 소비 습관인데요.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데 여러분은 이를 실감할 때가 있나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와닿는 것 같은지 맥기님부터 말해볼까요? 저는 이거를 뭐 식당에 대한 음식값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식당에서 음식을 잘 안 먹어서.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편의점에서 엄마 몰래 라면을 진짜 많이 사 먹었거든요. 그 막 진짜 아실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GS25에 500원 컵라면 아시는 분 있으니까 알죠? 알아요. 두 분 모르세요? 몰라요. 들어본 적이 500컵 모르세요? 있었어요. 그게 김치 베이스인데 맞아, 약간 맞아. 김치 사발면 축소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 근데 그게 중학교 이후로부터 없어졌는데 뭐 그건 오케이 칩시다. 근데 제가 오늘 이거 스크래트 보면서 한 건데 음료수가 일단 파워에이드 하나가 2,200원이에요. 너무 맞아요. 편의점 기준인 거죠? 네, 나 때 제가 어렸을 때는 1,400원? 이것도 비싸서 막 이렇게 막 손 떨면서 샀는데 그리고 라면 작은 컵 1,150원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보니까 아니 라면 작은 컵이 900원이면 충분하지 어떻게
저 진짜 막 어렸을 때는 편의점 그 1,000원 이렇게 꼬깃꼬깃 들고 간 다음에 그 컵라면 하나 딱 넣고 여기요 했거든요. 근데 큰 컵도 제가 알기로 옛날에는 1,15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1,400원, 1,600원 되고요. 저 지금 계속 흥분하셔서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시는 화난 것 같은데. 같아요. 아니 물가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건 좀 웃길 수도 있는데 혹시 네네. 여러분 그 불량식품 중에 네모 스낵 아시나요? 알죠. 알죠. 그거 옛날에 200원이었거든요. 아, 근데 제가 오늘 보니까 편의점에서 500원으로 팔고 있어요. 비싸다. 내가 비싸네. 이걸 사 먹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근데 거죠. 네모 스낵 성장했네요. 편의점에까지 진출하고. 어쨌든 저는 이런 편의점에서 좀 많이 먹고 혼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 진이도 비슷해서 같이 덧붙여 보자면 제 옛날에 초등학교 때 끝나고 수업 끝나고 딱 문방구 가서 라면 땅이나 이런 거를 200원 주고 사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뭐 오뎅도 한 500원 주고 사 먹었단 맞아요, 말이죠. 맞아요. 근데 저는 요즘도 그런 컨테이너 가게에서 오뎅이나 떡꼬치를 자주 먹는 편인데 이렇게 단골이다 보니까 사장님 얘기를 듣다 보면은 요즘 장사하기가 너무 힘들다. 자기가 너무 손해 본다고. 아, 그렇죠, 그렇죠. 장사하시는 분들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 빙봉도 비슷한데 아무래도 다들 식비에서 물가가 오른 걸 제일 많이 체감하는 것 같아요. 저는 과일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인정합니다. 복숭아가 진짜? 한 박스에 막 2만 원. 저 진짜 사 먹을 엄두가 아예 안 나요. 여기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물복 딱복. 아, 갑자기. 저는 딱복파입니다. 저 물복. 전 둘 다 좋아해요. 저도 딱복입니다. 이럴 수가. 주변에 아무도 없네요. 근데 복숭아도 너무 비싸고 사과도 요즘에 정말 비싸더라고요. 과일이 정말 엄청나게 비싸진 것 같다는 게 확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저는 빙봉님의 고향을 알잖아요. 그쵸. 그런 과일 아니어도 사실 이쪽 고향은 길 가다가 이제 먹을 수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맞네. 그러니까 친구 이 과일을 만약에 못 먹는다 하면 친구가 없는 거래요. 왜 이 과일이라고 말씀하시죠? 귤인데 그러니까 귤을 사 먹는다? 이러면 친구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제 고향은 제주도인데요. 제 아. 고등학교 때 이제 육지라고 하죠. 육지에서 전학 온 친구가 육지다. 네, 맞아. 이제 육지 전학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뭐 자기가 이번 겨울에 귤을 사 먹었다. 저희 모두 반 친구들이 다 그 친구를 쳐다보면서 뭐? 사 먹었다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파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팔 수 맞아요, 없는 맞아요. 귤들을 싸게 파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도는 것 같아요. 저희도 싸게 돈 주고 사 먹습니다. 아예 공짜로 얻어먹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해보자면 저도 식비 부분에서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느끼고 있는데요. 저희 집 주변에 제가 진짜 좋아하던 닭강정집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막 학창시절 때는 한 컵에 500원, 맞아, 1,000원 맞아. 이렇게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 학기에 교환학생 다녀오고 이번에 가게를 가보니까 제일 작은 컵이 3,000원에 팔더라고요. 그쵸, 보통 그 종이컵에 네, 들어있는 종이컵. 네? 너무 비싸. 그게 원래 1,000원이었거든요. 이렇게 세배가. 3,000원이 되어 있는 3,000원? 걸 보고 야, 물가 미쳤다라고 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돈을 어디에 가장 많이 쓰시나요? 저는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무래도 식비에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돈을 되게 이상한 데에 많이 써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데라고 하면은 갑자기 어느 순간 통장을 보면은 아이고. 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금 자세히 말해보면 저는 확실히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는 그 닭가슴살을 제가 사 먹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지원을 안 해주셔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닭가슴살을 한 달에 15만 원어치 사 먹고 그거는 시켜놔요. 그거는 이제 뭐 한 달에 15만 원씩 빠진다 생각하면 되고 헬스장은 이미 등록해놨기 때문에 돈은 안 나가는데 제가 클라이밍에 요즘 빠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 갈 때마다 23,000원이에요.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죠. 근데 너무 재밌어서 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사람들도 많이 안 만나서 그런 데에서 좀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운동하는 그런 거? 막 혼자 아령도 사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막 정기권 같은 거 끊으면 할인해주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정기권을 이제 많이 가야 이득인 거잖아요. 저는 한 달에 4번, 3번인데 그러면 88,000원 92,000원. 근데 정기권이 13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럴 거면 그냥 1일권 가는 게 낫다. 그러고 있습니다.
부터 말씀드리자면 미끼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취미 생활에 돈을 많이 쓰시는 거잖아요. 지금은 아닌데 제가 교환학생 가기 전에 아이돌을 좋아했었어요. 누구 좋아했나요? 아,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조심하세요, 맥. 싫어한다는 건 아니지만 아. 그저 이제 저의 오빠가 아닐 뿐인데 아, 이제 덕질을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콘서트 아니면 뭐 팬미팅 뭐 어쩌고저쩌고 돈 나갈 일이 너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물가가 오른 거를 체감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콘서트 한 번 갈 때 티켓 값이 15만 원, 막 17만 원이래요. 아. 엄청 비싸졌어요, 그게. 원래는 어느 정도였나요? 원래는 막 10만 원 언저리? 아. 그 정도였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그런 공연 쪽에도 이제까지 막 못 벌었던 돈을 막 벌어야 되고 하니까 그게 훅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좌석에 따라 돈이 좀 다르지 맞아요. 않아요? 맞아요. 그죠? 진짜 비싼 데는 막 20불 막. 제가 얘기하는 건 가장 싼 티켓값 기준. 와, 덕질을 하는데 돈을 많이 썼었고요. 과거형입니다. 아, 요즘은 그럼 언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식비인 것 같아요, 저도. 왜냐하면 이제 학교 다니다 보면은 점심도 밖에서 먹고 저녁도 가끔 밖에서 먹고 아, 좀 기본적으로 3, 4만 원 뚝딱 쓰게 되는 맞아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아쉽게도 또 식비가 아니라 저는 좀 취미 생활에 많이 쓰는 편이라 취미 생활이라기엔 좀 애매한데 제가 좀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거를 좋아해서 그것도 취미죠. 네, 약간 팝업 스토어 같은 데를 아. 자주 가는데 보통 한 번 가면 막 2만 원 들기도 하고 이것저것 체험하는 거를 좋아해서 그런 걸 자주 가고 그런 데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혹시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소비를 하시나요? 저 오라의 경우에는 한 달에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는 교통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너무 어. 조금 쓰시는데요? 예? 진짜요. 그런가요? 네. 진짜 조금인 근데 거예요. 그쵸, 이건 평균적인 거고 많이 쓸 때는 막 7, 80만 원, 90만 원까지 쓰기도 하죠. 저는 뭐 평균적으로 얘기해 보면 이게 그러니까 학기 중으로 그냥 방학 때 여행 다니는 비용 빼면은 저는 사실 교통비를 제가 안 내요. 아. 어쩌다 보니 엄마 카드로 다니고 있는데 이럴 수가. 근데 그거 빼면은 저 한 45만 원? 아. 4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제가 밥을 좀 닭가슴살? 그 15만 원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15만 원으로 잘 해결하기 때문에 왜 웃으시죠? 진짜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밖에서 밥을 잘 안 먹는 이유가 이런 식단을 한 지가 1학기 때 시작을 했어요. 이번 학기 1학기. 근데 식단을 하다 보니까 저 혼자 먹어야 될 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밥을 안 먹게 된단 말이에요. 오, 좋은데요? 그러면 식당 가서 돈 쓸 일이 없죠? 그럼 걔네는 8,000원 쓸 때 저는 4,500원, 4,000원 정도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밥값으로는 많이 안 쓰고요. 뭐 돈 남으면 옷 좀 사거나 조금 놀러 다니거나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 진이도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좀 여기서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제가 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요즘. 토익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그 학원비도 제 이 용돈 안에서 해결하고 있어서 그거 포함해서 한 70 되는 것 같아요. 저 빙봉은요. 저도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선인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45만 원을 기준으로 잡고 이거보다 많이 쓰면 아 이번 달 좀 많이 썼다. 이건 덜 썼으면 좀 아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소비 액수가 상당히 비슷한 것 같긴 하네요. 그럼 저만 한번 아니 뭐 70만 원이면 비슷하죠. 저 그렇게 네. 많이 쓰는 건 또 아니에요. 자, 그럼 이어서 한번 본인의 소비 스타일에 대해 말해볼까요? 이번엔 빙봉님부터 얘기해 주세요. 사실 저는 이제 평균적으로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를 이번 녹음을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저는 진짜 아. 대책 없이 돈을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용돈 들어오면은 돈 있으니까 막 쓰자 하고 월말에 돈 없으니까 굶자 이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제 낭비형에다가 대책 없음형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이인 저 외끼가 말해보자면 저는 돈이 이제 들어오면은 아낍니다. 최대한 아낄 때까지 아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절약형인 거죠. 그 최근에 인스타에서 봤는데 소비 유형 중에 그런 유형이 있다 하더라고요. 돈 없어 했는데 통장에 50만 원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돈을 안 쓰는 거죠. 그런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유형이에요. 전 되게 쓸데없는 거에 돈 쓰는 걸 되게 안 좋아해서 닭가슴살은 아주 그건 쓸데없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굳이 음료수를 안 먹어도 되는데 어. 갑자기 음료수 땡긴다고 먹고요. 저 그러면 생명수인데. 그럼 물 마시면 되잖아요. 아니 물을 너무 물이 졸리면 다르잖아요. 졸리면 커피 음료수는. 마셔야죠. 아 그것도 있어요. 전 커피를 진짜 시험 기간이나 졸릴 때는 안 먹고요. 그냥 정신력이나 뭐 이게 막 뭐 먹으면서 이제 버티는 느낌이라 네 저는 되게 돈을 좀 어렸을 때 제가 돈을 진짜 막 썼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제 너 그렇게 살면은 이제 파산한다 이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돈을 조금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저랑 맥기님이랑 진짜 다른 게 방금 언급하신 그 인스타에 뜬 돈 없어 할 때 50만 원 인사를 맥기님이면 저는 진짜 돈 없는 진짜 돈 없을 때는 막 한 자릿수까지 가본 적도 있어요. 막 3원, 4원. 그런 전 정말 대책이 없는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맥기님이랑 상당히 비슷한 타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사실 통장이 2개가 있어요. 와.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다른 통장에 넣어놓고 본 통장, 그러니까 카드에 연계돼 있는 거는 한 5만 원, 6만 원만 넣어놔요. 오. 그래서 어. 네, 그거를 아낄 때까지 아. 써보고 아. 그걸 다 쓰면 이제 다른 통장에서 제한된다. 돈을 끌어나오는 오, 거죠.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네, 저도 그래요. 잘했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옷 사거나 이러는데 돈 많이 안 쓰고 그냥 친구들이랑 놀 때 밥값 내는 정도로만 소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절약 왕인데요. 어. 그리고 저는 한 달에 얼마 쓸지를 대략 예상해요. 3만 원, 3만 원 맞아. 해가지고 계산해서 한 달엔 이 정도 쓰겠구나 예상을 하는데 항상 깨져요. 그래도 이 정도면 절약하는 편이겠죠? 그렇다 볼 수 있죠. 감사합니다. 그럼 다들 용돈으로 생활하시나요? 아니면 스스로 벌어서 사용하시나요? 저 절약왕 아닌 것 같아요. 용돈 받고 있어요. 이게 또 알바를 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호텔 알바를 했었는데 너무 우와. 힘들었어가지고 요즘은 아싸리 차라리 용돈 벌고 놀 때 놀고 나중에 부모님한테 드리는 형식으로 효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 맥기도 용돈을 받고 있는데 이게 일화가 있는데요. 저는 원래 교직을 준비했었어요. 근데 교직이라는 것 자체가 점수가 되게 높아야 돼요. 근데 제가 작년 저 1학년 2학기 때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 사장님이 저 남자라 그래서 아주 잘 부려먹었거든요. 어머. 전 원래 계약을 할 때 오후 타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4시부터 나와서 마감까지 해라. 그럼 한 6시간이니까 괜찮아요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일부터 11시에 나와 이러면 11시요? 그럼 오픈인데요? 그래서 나와 그래서 네 이러고 나오는데 그걸 이제 토2일 날인데 둘 다 오픈에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시험 기간이면 전 죽는 거죠. 악덕사정. 교직이니까 할 건 많고 공부할 건 많은데 그래서 이제 성적이 아예 바닥을 친 거죠. 원래 위에였는데 뚝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엄마는 하라 했는데 아빠가 약간 너 그렇게 할 거면 그냥 내가 용돈을 줄 테니 하지 마라. 그리고 너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하지 말고 너 군대 가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너 경험하고 싶은 거 다 경험해봐라. 이래서 용돈을 받아 쓰고 있지만 용돈에 용돈까지 약간 부족할 때 아버지 10만 원만 그러고 있습니다. 저 빙봉은 두 분과 다른데요. 사실 용돈을 받기도 받지만 제가 1년 휴학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제가 번 돈으로 생활했었어요. 멋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알바를 하다 보니까 이제 번 돈만큼 소비한 돈도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미 제가 쓰는 돈의 그 폭이 엄청 넓어져가지고 이제 학교 다니면서 받는 용돈만으로는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용돈 반, 알바 반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도 빙봉님이랑 비슷한데요. 저도 반절은 용돈으로 충당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반절은 제가 벌어서 쓰고 있는 편입니다. 네. 사실 저는 이번 녹음을 준비하면서 저의 소비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평소에 가계부를 꾸준히 작성하고 있거든요. 우와. 혹시 가계부를 작성한다거나 아니면 돈 관리를 하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으신 분 계실까요?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대책 없이 돈을 쓴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얘기를 너무 듣고 싶은데 저도 가계부를 너무너무 잘 적고 싶어요. 근데
이제 수기로 쓸 자신이 없어서 앱을 사용을 하는데 또 그게 귀찮으면 막 밀리고 결국 안 쓰게 되고 그런 식으로 좀 너무너무 가계부 쓰는 게 어렵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혹시 도움을 주실 분 계신가요? 그럼 이제 그 귀찮음이 이겨내면 됩니다. 아 그냥 써라. 귀찮아하지 말고 써라. 네, 그냥. 그래서 쓰세요 본인은? 저는 가계부는 안 쓰고요. 그러니까 가계부를 쓸 때는 여행 가서만. 여행 가서 조금 이제 계획적으로 이것도 돈을 너무 써야겠다. 신기한데? 왜요? 여행 가서 다 가계부 쓰지 않나요? 저는 씁니다. 그게 있어요. 그 앱에 소비하는 거 있어서 그냥 사자마자 바로 따다닥 누르고 저장하면 되거든요. 여행 가서는 그렇게 하고요. 뭐 계속 제가 말해보자면 이제 돈 관리하는 자신의 노하우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진짜 이게 노하우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사람을 안 만나면 돼요. 그러면 돈을 안 써요. 그럼 너무 아쉽잖아요. 근데 집에서 저는 혼자 있는 거 그래도 이제 약간 적응이 많이 됐고 어차피 운동 혼자 다니니까 사람 안 만나면 돈 남고요. 먹고 싶은 거 최대한 안 먹으면 불행하지만 돈은 좀 있는 생활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인생의 낙이 돈뿐인 삶인가요? 아니요. 인생의 낙은 운동인 삶이죠. 그렇게 살고 있고요. 여러분도 혹시 약간 이제 돈 좀 부족하다 이러면 그냥 집에 있으세요. 집밥 드세요. 맞는 집밥. 말이에요. 친구 안 만나는 게 답이긴 한 것 맞아요. 같아요. 돈 아끼려고. 그렇죠. 근데 제가 사실 가계부를 쓰려고 했었는데 제가 토스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토스에는 한 달 총 소비량이 자기 계좌를 이체한 것까지 포함이 맞아요.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100만 원 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체가 100만이 돼 네, 있고. 맞아요. 네. 이거 좀 고쳐주면 가계부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그럼 오라님 가계부 쓴다고 하셨는데 혹시 네. 어떤 식으로 쓰시는지 여쭤봐도 아, 될까요? 저는 엑셀로 가계부를 쓰는 거예요. 와, 제이다. 아니에요. 근데 쓰는 게 별로 없어요. 날짜 그리고 입금인지 출금인지 와. 액수와 어디에 썼는지만 기록을 합니다. 회계 보세요. 그렇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와. 저는 돈 쓴 날에 집에 가면 무조건 노트북을 켜고 엑셀 가계부에 들어가서 금액부터 작성을 하고 다른 일을 하게 된답니다. 미쳤다. 스테디언 총무 일을 좀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 관리 노하우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는 통장을 많이 쪼개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금 통장 따로, 펀드 통장 따로, 우와. 와. 입출금 통장 따로, 그리고 돈 모아두는 통장 따로 이렇게 쓰고 있답니다. 제이 몇 %세요? 저요 근데 제이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우와. 제가 약간 게으른 제이 느낌이랄까? 네? 게으른 네? 제이가 집에 네. 가자마자 엑셀을 켜고 가계부를 쓴다? 그거는 제가 돈에 있어서 약간 음. 꼼꼼한 성향이라서 그런 거고 아. 뭐 계획 이런 거는 그렇게 제이제이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돈 관리에 실패해서 어려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럴 땐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제 한 자릿수를 찍어본 경험으로서 사실 저도 저축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말씀하셨던 주택 청약도 있고 뭐 청년주택, 청년 도약 막 그런 청약도 있는데 제가 진짜 쓸 수 있는 돈이 진짜 모자랄 때는 전 최근에 사실 컬리를 다녀왔습니다. 비단 컬리나 쿠팡 이런 단기 알바 말고도 알바 쪽으로 찾아보면은 단기 알바를 많이 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돈 모자라면 제가 벌어야죠. 남의 돈을 벌리는 거는 멋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전 단기 알바를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가 미안해지는. 저 몇 개가 말해보자면 저는 뭐 평소에는 돈 관리를 그래도 없지 않아 잘하니까 괜찮은데 방학 때가 제일 힘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20살 되고 방학 동안 여행을 다 갔다 왔거든요. 작년 여름에는 제주도, 그 다음 겨울에는 일본, 이번에는 대만 이렇게 되니까 물론 학기 중에 돈을 모아두죠. 근데 꼭 여행 가면은 돈을 더 써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한국에 딱 오면은 돈이 없어요. 진짜 돈이 없어요. 그래서 방학 때는 저는 원래 사람을 잘 만나지 않아서 괜찮은데 딱 이맘때 돈이 없는데 개강을 해? 와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진짜 이번에.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거 진짜 비굴할 수도 있는데 저희 엄마 회사에서 엄마가 컵라면 그 6개 들어있는 거 아세요? 육개장? 네네. 그걸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들 먹으라고. 근데 제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내가 진짜 밖에서 컵라면 사 먹을 돈이 없어서 이거 좀 가지고 다닐게라 했는데 엄마가 표정도 안 변하고 그래 뭐 네가 돈 관리 못했으니까 해놓고 이제 갑자기 이제 돈 없지 하면서 5만 원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해야겠네요. 저 진이는요. 저는 예상치 못했던 일 중에 하나가 꼭 친구 생일 선물이에요. 요즘 맞아요. 저도 이럴 때는 호텔 단기 알바를 뛰어가는 경험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비트코인을 넘어 NFT가 굉장한 투자 트렌드잖아요. 혹시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 투자해본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 주실 분 있나요? 혹시 투자해 오시는지 먼저. 그쵸. 저는 주식을 했었고 지금 또 하는 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 한창 주식이 약간 유행했을 때 때. 발을 담궜다가 제때 빼지 못했죠. 그래서 저는 제 잔고를 볼 때마다 진짜 너무 슬퍼가지고 와. 요즘엔 그 앱 숨기기 아시죠? 와. 앱 숨기기를 해놓고 그렇게 1년 반이 지났을까요? 장기 투자겠구나 완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진짜요? 지금 제 돈이 얼마나 날아갔는지 아시면 저 진짜 마음 아프거든요. 어떡해. 그래서 한 그렇군요. 10년 뒤에 빼려고요. 이제 잊어버리자. 네, 맞아요. 아. 잊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해보자면 저 맥기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당부하신 게 있어요. 맥기야 주식하면 집에서 내쫓을 거야. 그리고 주식하는 여자 남자 만나지 마라고 하셨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동일했는데 저는 조금 요즘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공부를 해서 벌 방법은 있다 생각하는데 저도 똑같이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이제 한창 유행했을 때 넣었어요. 애들이 막 삼성전자나 카카오나 와. 그런 데를 넣었는데 이제 나락을 갔죠. 나락을 갔다가 친구 한 명이 야 3.3% 올랐다 이러고 빼는 거예요. 근데 3.3%가 전 되게 그거 웃었거든요. 근데 친구가 옆에서 진짜 정색하면서 웃어? 너 3.3%가 가벼워? 너 쌍파면 3.3% 나와? 이래서 미안 이랬던 전 이런 경험밖에 없습니다. 저 진이 얘기하자면 사실 저는 주식 투자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라 주식은 할 생각이 없기는 한데 저희 어머니가 토스에 있는 소액으로 하는 주식 투자를 맞아요. 하고 계시는 편이세요. 뭐 1달러인가 몇 달러로 하는 걸로 한 30%가 뛰었는데도 이득은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분만 좋고 많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빙봉이 말씀드려보자면 그때 막 주식 붐이 일어났었을 때 저도 한번 해볼까 하고 좀 깔짝깔짝 거렸을 때 제가 아이돌을 좋아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SM 소속인 아이돌을 좋아했었는데 그때 SM 주식을 살 돈까지는 없었고 SM CNC를 샀어요. 그게 이제 배우분들 소속돼 있는 거였는데 이제 사고 완전 까맣게 잊어버렸다가 갑자기 뭐 SM CNC 관련 막 뉴스가 엄청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돈을 좀 이제 벌었다가 이제 그냥 팔아버리고 그 뒤로는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야, 제가 엔터사 하니까 생각났는데요. 아유. 제가 또 옛날에 말이죠. YG 플러스, SMCNC, JYP, 하이브 다 샀던 적이 있는데요. 하이브는 엄청 뛰었을 것 같은데. 뛰었죠. 아이고. 근데 제가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많이 뛸 줄 모르고 이렇게 살짝 2만 원 올랐을 때 팔고 사고 2만 원 올랐을 때 팔고 사고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CNC도 지금 엄청 올랐고 그쵸, JYP도 맞아요. 엄청 올랐어요. 왜지? 새로운 아이돌이 나오고 잘 맞아요. 되면서 맞아요.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그때 팔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 돈 되는 걸 다 팔아놓고 지금은 안 이제 되는 걸. 안 되는 걸 갖고 있어서 너무 슬퍼요. 그럼 1부에서는 자신의 소비 습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2부에서는 대학생들의 소비 생활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네, 1부에서 각자의 소비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같은 대학생 신분이라 비슷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엔 대학생들이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분야는 어디인 것 같나요? 아까도 다 말했던 것처럼 식비?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식비에 가장 많이 쓰는 것 같네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맞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저 진이 얘기해보자면 사실 저는 술을 많이 마시는 편이 아니라서 근데 저를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다 술을 많이 마실 거라 생각을 해서 그냥 보통은 대학생들은 술을 맞아요. 많이 마시니까 맞아요. 그래서 막 술 마시고 알바도 술 마시러 아.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다들 먹는 걸 좋아하셔서 근데 같이. 식비라고 하면은 술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요. 그렇긴 하네요.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도 동일하게 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럼 식비에 이제 약속이랑 뭐 술 마시는 거 이런 거 다 어. 포함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오. 이런 관점의 차이도 있네요. 저 몇 개만 말해보자면 저도 똑같아요. 사실 전 식비보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술값에 많이 돈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라는 이미지 자체가 저는 술을 조금 안 좋아해서 그러니까 마시는 걸 조금 안 좋아해서 많이 안 먹는데 제 주변 사람들은 술도 많이 먹고 저는 술 먹을 때 되게 약간 이야기가 좀 빠지는 것 같은데 그 약간 막 대학생들은 으아 하면서 먹잖아요. 막 네네네. 짠해 짠해. 근데 저는 진짜 아니라 뭔 느낌이냐면 되게 조용한 곳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 절대 20대들이 오지 않을 40, 50대가 갈 곳에 가야 돼요. 이별 노래 나오고. 그쵸. 그런데 나와서 저 친구 3명에서 그냥 이러면서 야 진짜 우리 어떡하냐 이러면서 소주만 먹는 세상 별거 없다.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술만 먹어서 저는 그럴 때 진짜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이어서 그런 거 아니면 돈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아, 저도 마찬가지로 식비에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식비는 뭐 약속할 때 먹는 거 그리고 술값 다 포함되겠죠. 친구들 만나면 기본적으로 카페를 가거나 맞아요. 아니면 식당을 가니까 뭐 식당 값 따로 카페 값 따로 하면은 이제 한 번 만나면 3, 4만 원이 후딱 나가죠. 학교도 그쵸. 한 4만 원 맞아요. 나오는 것 같아요. 커피가 5,500원인 게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와, 근데 더 5,500원은 싼 비싸요. 거예요, 진짜. 예? 진짜 싼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데 가잖아요. 카페 같은데. 그러면 저는 진짜 사실 쓴 걸 안 좋아해요. 바닐라 라떼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바닐라 라떼가 7,300원이야. 그럼 내가 바닐라 어떻게 먹어? 이거 비싸죠. 밥값인데 이거 밥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닭가슴살의 몇 배야. 그러니까 닭가슴살 그거 개당 1,600원인데.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아, 근데 저도 비슷해요. 제가 커피를 못 먹거든요. 네. 근데 카페 가면은 뭐 아메리카노 이런 게 제일 싸잖아요. 맞아요. 뭐 초코라떼 이런 거 시키려면 제일 비싼데 맞아요. 저는 그걸 시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해요. 그렇다면 대학생의 소비 액수는 적절하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적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차피 다 돈 벌어서 쓰고 아니면 용돈 충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잘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네. 괜찮지 않을까. 근데 저 진이는 사실 이게 적절하다는 거에 기준이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솔직히 본인이 얼마 쓰는지 친구들이랑 대화를 안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처음 알았어요. 다들 한 40, 50 쓴다는 거를 처음 안 것 같아요. 사실 그 대학생이라는 키워드를 두고 봤을 때 저는 조금 과하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이나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이제 명품을 소비하는 습관 아니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되게 막 명품 하울 이런 유튜브 영상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영상의 타겟층이 대부분 20대라는 맞아요. 걸 보면은 저는 20대의 분포도가 굉장히 많잖아요. 대학생도 있고 뭐 사업하시는 사람들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근데 대학생이 그분들과 같은 카테고리로 묶여서 소비하는 식의 그런 유형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과하진 않지만 대학생의 소비 습관은 과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제가 이거 유튜브에서 하나 봤거든요. 사실 옛날에는 저보다 좀 더 옛날 세대에는 노스페이스 같은 거 입고 다녔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다들 막
아이돌이 명품 브랜드 모델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은 명품을 사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대요. 초등학생들이. 우리 때는 노스페이스 패딩도 겨우 졸라서 샀는데. 비싼데. 그니까요. 야. 그래서 요즘 오히려 20대에 한정되지 않고 10대도 되게 소비하는 게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해 봅니다. 저 몇 개나 말해주면 저도 이걸 준비할 때 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적절한 사람들도 있죠. 근데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을 몇 번 봤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뭔가 집안에 돈이 많나 봐요. 되게 막 옷 진짜 막 생일날에 진짜 막 방 가득 사주는 애도 봤고, 그리고 명품도 분명히 많고 그 친구는 올리는 것도 있는데, 사실 그런 거 보면은 조금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뭐 부모님의 그런 걸 잘 물려봐서 부럽긴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나이에 맞춰서 소비하는 것이 사실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오마카세 이런 거 사실 저 진짜 왜 맞아요. 먹는지 모르겠고요. 네, 뭐 명품도 저희 집은 한 번도 명품을 사본 적이 없어서 얼마 전에 아빠가 저한테 너 뭐 취업하면은 내가 명품 사줄게 이랬다가 현금으로. 그래서 현금 주라고. 네, 그랬어요. 네, 그러면 대학생의 투자 스타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생의 투자는 여행이죠, 여행. 어, 경험을 그쵸. 산다. 와. 좋은 말인데요. 근데 저는 여행을 못 갔어요. 예? 가고 싶은데 막상 이게 돈이 모이면은 약간 사고 싶은 비싼 저는 최근에 가장 크게 지른 게 에어팟이거든요. 그렇게 크게 지르.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주는 건 아닌데. 그래서 오히려 약간 여행은 가고 싶지만 나중으로 미루고 우선 저축을 하는데 대학생의 투자 스타일로만 꼽자면 여행이 여행. 좋은 것 같아요. 우라님이 자꾸 고개를. 네, 여행 아, 전문가 우라 씨는 아니요, 어떻게? 아니요. 갈 수 있을 때 가야죠. 아, 저는 사실 여기서 투자 스타일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코인이나 아. 주식이나 펀드와 같은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지니님의 답변을 듣고 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즘은 뭐 주식 시장이 워낙 침체돼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가즈아 이거 안 하잖아. 네. 뭐 실제로 뭐 코인 하는 사람도 요즘에 많이 맞아요, 없는 맞아요. 것 같고, 네, 보통 자기 취미 생활이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옷 같은 걸 사기 위해서 보통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 몇 개도 말해보자면 대학생들은 사실 뭐 산업마다 다 다른 거지만 저축을 하는 사람이 있고 막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대학생들이 돈을 사용하는 거는 경험을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여행이든 뭐 먹으러 가든 친구를 만나든 어쨌든 다 돈이잖아요. 그런 스타일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응원해주고 싶고, 물론 저축한다고 하는 것도 정말 응원하죠. 저는 사실 지니님이 옛날에 저한테 한번 말했거든요. 자기는 이제 저축을 하는 스타일이다라고 말했는데 너무 놀랐어요. 저는 물론 여행 가려고 저축을 하지만 그런 스타일에 대해서는 저는 모두 존중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존중하는 거 맞죠? 왜? 아예 영혼 가득. 아, 저 빙봉이 말씀드려보자면은 제 주변 사람들은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주택 청약이나 예금이나 그런 식으로 저축하는데 저축을 많이 이제 생겼어요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한 명. 저 지금 안 해요. 지켜만 보고 있다니까요. 아니 갑자기 웃긴 게 생각나는데 네네. 공격적인 투자를 자꾸 들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 한 명이 수능 기간이었거든요. 심지어 네네. 수능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시파였는데 갑자기 아. 공부하고 있다가 가즈아 이러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애들 불러 모은 다음에. 근데 보니까 이제 투자를 했는데 오르고 있던데요. 딱 오르고 있던 때. 그래서 가자 하고 있었는데 오른 거예요. 그래서 막 애들이 옆에서 부럽다 부르고 있는데 다음날 오니까 애가 야 이러고 있는 거죠. 왜 이러니까 떨어졌어. 그래서 그래서 그게 되게 웃겼어. 그래서 계속 말해주면서. 네, 제 주변의 투자 스타일은 대부분 저축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투자 스타일이 있네요. 그러면 대학생들에게 적절한 소비 액수와 소비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있다면 어떤 스타일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대학생의 적절한 소비라고 하긴 애매한데 제가 좀 과소비를 막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사실 귀여운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요. 막 팝업 스토어나 아니면은 좀 분위기 있는 귀여운 카페들 가서 소품샵 같은 데 가면은 너무너무 사고 싶은데 맞아요. 사진만 찍고 나와요. 사지를 않거든요, 거의. 그래서 사진 절제를 찍으시면 잘 하시네요. 그 제이분이 얘기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좀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마음에 담아두듯이 하면은 저절로 적절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대학생들의 적절한 소비 액수와 소비 스타일은 각자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그 소비 스타일이 나눠져 있고 그거를 누가 뭐라 하는 거는 좀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뭐라는 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진짜 그 막 루이비통 꼰대씨. 너무 꼰대처럼 서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막 루이비통이나 그런 명품들을 입고 오는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근데 보면은 한심하니까 그런 거 좀 안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스타일 아니면은 다 너무 정말 존중받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 빙봉이 이제 말씀드려보자면 사실 적절한 소비 액수를 논하기에는 각자 이제 놓인 상황이 너무 다르고 또 스스로 생각하는 이제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딱히 뭐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자니 너무 부끄럽지만 소비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소비를 할지 스스로 고민을 하고 정립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잖아요. 이걸 중학교 때 없앴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소비도 마찬가지로 습관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직장인이 될 저를 위해서 이제 소비 습관을 많이 고쳐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소비 액수를 논하기는 애매한 것 같아요. 각자의 주머니 사정과 집안 맞아요. 상황에 따라서 많이 소비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조금만 소비를 하더라도 삶이 힘들어지는 분들이 계시긴 맞아요. 하겠죠. 다만 자신의 주머니 사정을 잘 알고 그 안에서 지혜롭게 돈을 써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과시욕으로 무언가를 사는 건 저는 굉장히 맞아요. 반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명품을 사고 싶다. 근데 그게 나한테 꼭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돈이 많다라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사는 거라면 차라리 그 돈으로 여행을 가거나 저축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은 소비를 많이 하는 욜로를 추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지출 챌린지를 하며 무작정 아끼는 소비를 하잖아요. 이렇게 양극화된 소비 현상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몇 개부터 말해보자면 일단 양극화는 좋지 않는 것 같아요. 굳이 뭘 이런 욜로라고 해서 다 쓰고 무지출이라서 아끼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을 때 맞습니다. 쓰고 그렇게 해야지 삶이 좋지. 이거 뭐 유튜브 찍는 것도 아니고 뭐 욜로를 하고 너무 서장훈 같아요 저기. 어쨌든 네, 좀 양극화된 소비 현상은 정말 좋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적절한 소비해라. 네, 적절한 맞아요. 소비하십시오. 맞습니다. 저 진이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사실 욜로도 욜로가 됐다가 자린고비가 됐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자린고비는 된다고 그렇게 나쁠 것까지는 없다고 봐요. 나한테는 이득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이거 뭐 생각이 난 게 카카오 톡방 있잖아요. 그 아메리카노도 사치다 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방. 네네. 거기에서 제가 최근에 들은 게 5.4km도 버스 타는 건 사치다. 네, 도보해라. 이러는 걸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왜 충격이죠? 전 걸어가는데? 저는 그 신촌에서 홍대 올 때도 버스 타고 오거든요. 전 걸어갑니다. 오. 거길 걸어와요? 네, 자린고비 스타일이시네. 그러니까 시간 나오면 걸어갑니다. 저는 자전거 탑니다. 오! 그쵸, 저 자전거를 타거나 아, 아니면 버스 타거나. 자전거 너무 낭만 있다. 갑자기 자전거 얘기. 이제 양극화된 소비 현상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중심을 잡고 자기 습관을 들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학생들이 너무 휘둘리는 거는 당연히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지니님과 마찬가지로 무지출 챌린지는 솔직히 나한테는 좀 이득인 거 아닌가? 이거를 그쵸, 비판할 그쵸. 생각은 없고요. 양극화된 소비 현상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쪽에 해당하시는 것 같나요? 저는 무지출 챌린지를 시도하는 욜로 같습니다. 아, 적절한 비유네요. 지니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귀여운 거 너무 좋아해서 예쁜 쓰레기를 수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욜로로 그런 걸 막 사고 너무 없으니까 월말에 무지출 챌린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비슷한 게 자린고비가 되고 싶은 욜로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음료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 아끼려고 편의점에 있는 음료를 사 먹는 편이에요. 그 얼음 있잖아요. 아, 네네. 그거를 맨날 마셔요. 오늘은 카페라떼, 오늘은 아이스티, 아. 오늘은 그게 초코에몽도 새로 나왔더라고요. 오. 이거는 자린고비라고 해야 될까요? 욜로라고 나름 해야 될까요? 자린고비 아닌가요? 뭐, 이제 어차피 먹어야 이걸 안 되고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먹어야 되는 안 돼요. 사람이잖아요. 전 진짜 음. 갈증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물을 챙겨갈까 했는데 또 너무 맨날 까먹어서 안 되더라고요. 까먹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말해보자면 저는 완전 무지출 챌린지죠. 전 욜로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저런 걸 왜 하지라는 생각도 있었고 저는 오히려 돈 안 쓰는 거에 쾌감이 있어요. 아 내가 이만큼 아꼈구나. 그렇군요. 저 오라는 평상시에는 무지출 챌린지를 실천하는 파인 것 같고요. 돈을 많이 써야 하는 뭐 여행을 가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만나서 한턱 거하게 먹어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욜로를 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소비 트렌드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까요? 근데 이런 거를 보고 그러니까 어떤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거에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영향을 줄까요? 라는 생각이 드네요. 뭔가 이게 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저는 그런 거 진짜 되게 보면서 왜 이러지? 왜 그렇게 살지? 컨텐츠가 없나?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런 거에 좀 쉽게 휘둘리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이제 명품이라든지 명품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쵸.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뭐 지갑 같은 거는 좀 고가의 지갑을 산다든지 이제 질 좋은 옷을 한번 사서 오래 입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비하는 친구들이 좀 생겨서 사실 저는 이제 인터넷의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인터넷의 영향을 받은 친구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고가의 지갑 얘기하셔서 어머 무슨 그게 뭐예요? 지퍼백에다가 카드를 아니 와. 이게 일본 갔다 오셨죠? 일본 가면 동전 지갑이 필요해요. 이거 지갑이 아니잖아요. 비닐봉투 지갑도 아닌데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런 저런 사람이 사람들 이런 그쵸. 사람이 그럼 지니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좀 저도 솔직히 이게 영향은 주는데 이게 사람이 바뀌기 힘들거든요. 맞아요. 너무 웃긴다 이러고 그냥 생각만 하고 그냥 평소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오라가 얘기해보자면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욜로나 무지출 챌린지도 누군가 한 명이 시작을 했을 텐데 그게 이제 인터넷으로 또는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걸로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영향을 안 준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명품 같은 것도 누가 샀어요. 봤어요. 그럼 사고 싶어지는 심리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요즘 10대, 20대 사람들이 좀 더 자신의 지갑, 주머니 사정을 오버해서 명품을 더 사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인터넷이 확실히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고 또 사람들의 소비 트렌드를 바꾸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현재 대학생들이 바람직한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몇 개가 말해보자면 여러분들 바람직한 소비는 주관적인 겁니다. 맞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요. 부모님한테 무슨 100만 원 이런 거 빌리지 않는 이상 알아서 잘 뭐 돈 없으면은 집에 맞아요. 있으시고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는 자기가 솔직히 더 잘 알 거예요. 맞습니다. 네. 뭐 여기 뭐 예시에는 경제 공부하기, 투자 공부하고 도전 이런 거 있는데 안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계세요. 이상입니다.
마무리가 끝나서 제가 뭔가 덧붙이기 애매한데요. 저 진이 얘기를 해보자면 바람직한 소비라기엔 좀 너무 좀 애매하니까 좀 더 지출을 줄이기 위해선이라고 질문을 바꿔보자면 지금 저번 달에 내가 뭐에 소비를 많이 했고 그런 나의 생활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나를 알아야 뭘 바꾸든가 말든가 하지. 그쵸. 그런 것 같습니다. 빙봉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비슷한데요. 스스로가 어떤 소비를 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 돈을 쓰고 있는지 자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바람직한 소비를 하기 위한 굉장한 토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돈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소비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해보자.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들 너무 멋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소비 습관을 개선하든 아니면 자신의 좋은 소비 습관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를 위해서는 뭐 가계부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돈이 들어왔을 때 그중에 일부는 저축을 하고 나머지만 쓰는 돈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돈은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 중요성에 비해 저희가 너무 무관심했던 것 같다는 걸 이번 사색의 밤을 통해서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패널들은 이번 녹음 어떠셨나요? 먼저 하실래요, 진이? 네, 사실 주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주제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더 나의 소비 습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던 주제가 아니었나 싶은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제 소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주변 대학생은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가를 들어봤다는 점에서 저한테 굉장히 큰 시사점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나에 대해 생각해보고 난 얘기도 들어보고 제 앞으로의 소비 습관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타로운 맥기고요. 네, 밍크님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같은 기획팀이지만 너무 어렵네요. 너무 어렵고요. 근데 전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걸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한번 자기 습관에 대해서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저는 어려운 주제도 우리가 한번 얘기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 소감을 얘기해보자면 사실 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톡 까놓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맞아요. 오늘 녹음을 통해서 다른 대학생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소비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서 참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자신만의 경제관념이나 투자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방송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방송에서 만나도록 해요. 과연 대학생의 소비에 정답이 있을까요? 사회 초년생으로서 저축을 많이 해야 할 것 같기도 하지만 아직은 어리니까 상관없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코인으로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솔깃하다가도 20대들의 투자로 생긴 빚이 어마어마하다는 뉴스를 보면 겁이 나기도 합니다. 오늘은 스튜디오 멤버들과 함께 대학생의 소비 생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멤버들 얘기에서도 알 수 있듯 개인의 소비 습관, 환경은 굉장히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터넷에 보이는 소비 행태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상황에 맞추어 적절하고 올바르게 소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기를 바라며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의 스튜디오는 언제나 오네요. 지금까지 스튜디오였습니다. 안녕.